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자성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수사원이란 말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음수사원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게 누구 덕분인지 알고 고마워하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전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썼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저우란 도시는 1932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진 훈커우 공원 의거를 일으키는 해입니다. 그 후에 임정이 일본에 쫓기며 몹시 핍박당했는데요. 중국이 그런 임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말하자면 항저우는 우리 임정이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어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거기서 왜 음수사원 얘기를 했는가? 당시 한국과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정이 그 당시에 중국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도 모르고 사드를 배치하느냐? 이렇게 질책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견강부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사실을 끌어다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써먹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진핑의 음수사원은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명백한 경강부회입니다. 중국이 항저우 임정을 도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도운 이는 장제스 국민당 정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는데 장제스는 임정의 항일 독립운동을 도운 반면에 마오는 훗날 6.25 때 인민해방군을 참전시켜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없애려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누굽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입니다. 다시 말해 마오쩌둥의 후계자이지 장제스의 후계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남이 도와준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도운 척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강부회죠. 그래도 저는 중국이 자기들 국익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중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의 집권 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다. 그러면서 중국몽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좋다고 했습니까? 문 대통령 대접 잘 받았습니까? 오히려 혼밥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수행 기자들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거 한국 길들이기입니다. 중국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옛날 조선처럼 자기들 발 아래 거느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 동맹부터 허물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푸대접은 앞으로 너네 내 말 잘 들으라 이런 엄포였던 겁니다. 남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서 싸우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덜 맞기 위해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상대는 더 때립니다. 역시 쟤는 맞아야 말을 잘 들어. 이러는 거죠. 요즘 우리가 딱 그 신세입니다. 중국이 고자세를 보일수록 중국의 아부하고 동조하는 발언이 국내에서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달 초에 중국 전승절 때 주한 중국 대사관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항일 반파시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다. 한국과 중국이 동지랍니다. 이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때 중국의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분 지난 8.15 경축식 때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고 안익태는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아주 국민 염장 지르는데 재미 붙인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6.25 때 압록강 건너와서 대한민국 국민들 죽인 거 다 잊었습니까? 중국하고 손잡고 아예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없애려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이 양반은 항일만 하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중국을 동지라고 부릅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오쩌둥하고 손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마오쩌둥과 손을 잡은 건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군이 마오쩌둥 밑에서 항일투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제 패망 후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6.25가 터지자 일본을 향해 겨눴던 총뿌리를 동족에게 겨눴습니다.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조선의용군 출신 부대가 입북하여 북한 인민군 전력을 3분의 1 이상 증강시켜 주었는데 이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친 전쟁 도발 결심과 전쟁 승리의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38선 남진보병 21개 연대 가운데 47%인 10개 연대가 위의 만주 조선인 부대였다고 한다. 6.25 전쟁 참전은 동족 간의 전쟁에 참가한 것으로 조선의용군의 불명예라고 했다. 조선의용군이 아무리 항일투쟁하면 뭐합니까?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지 않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했다고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힘을 보탠다고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을 참전시켰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동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동지는 아니지만 이웃에 붙어 있어서 교류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지칭하는 외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현 집권 세력은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안 될 이유가 뭐냐느니 대한민국은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느니 이러면서 자꾸 미국과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에 붙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조금만 더 흔들면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다 이렇게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맹이란 건요 억지로 맺는 게 아닙니다. 동맹은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 사이에 맺어지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장관의 말을 반박하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한 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미 국무부는 앞선 반박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고 꼽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치들 중에 우리가 중국과 공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중국과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고 인권, 법치 깡그리 무시하는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집권 세력은 어떻게든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다가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나라끼리는 동맹은커녕 공존조차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끼리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말살 사태가 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음수사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기 좋은 방향으로 왜곡해서 인용해서 그렇지 사실 음수사원은 좋은 말입니다. 염치를 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목마를 때 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비단 사람 사이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음수사원은 중요합니다. 그걸 잘해야 나라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지금 마시는 자유와 민주, 번영이란 물이 어디에서 흘러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이 대대손손 그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어느 나라를 향해 물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중국은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